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사건 이후로 굉장히 처져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 일 이후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더 단단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레스토랑에 나와서 뭐 손님들도 직접 만나고.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연예계 다방면에서 맹활약해온 배우 이승연. 반갑습니다. 이승연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졸업한 뒤 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25살의 나이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것은 물론 MC로도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니까요. 보시는 대로 그냥 좋게 또 느끼시는 대로 많이 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느 여자 스타들에 비해 유독 많은 시련을 겪었던 이승연. 데뷔 이후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아쉬운 점도 너무 많았고 또 나름 성실히 한다고는 했지만 참 모자라고 미흡한 점도 많았고. 그럴 때면 이승연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잡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어제 처음 시작했어. 힘들어. 더 해봐야죠. 당분간 이 사업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승연을 수년간 알아온 지인들이 그를 오뚜기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이승연 씨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예. 힘들어도 내색을 잘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승연.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는데요. 너무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후 자숙 중인 이승연은 가족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지내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평범하게. 이승연은 지난 2011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개하며 딸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 딸아이를 기르는 그런 마음처럼 정말 세상의 아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프로포폴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평범한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편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레스토랑에 나와서 뭐 손님들도 직접 만나고. 이승연의 근황을 취재하던 스재지는 그가 남편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주 들른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레스토랑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이승연 씨가 하는 레스토랑 맞아요? 이승연은 레스토랑에서 손님들과 만나 얘기도 하고 직접 서빙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주 나오세요? 해당 레스토랑을 수차례 방문한 끝에 이승연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꾸미지 않은 차림의 이승연. 이날 이승연은 레스토랑을 찾은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한 명 한 명 배웅한 뒤 차에 올랐는데요.
또 다른 날 이승연은 레스토랑 한쪽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살짝 미소 띈 얼굴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요즘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남편분 레스토랑에 일 도우러 나가기도 하고. 취재진은 이승연의 근황 및 심경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이승연 측에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승연 측은 아직 때가 아니란 이유로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고 민망해요. 이렇게 별로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이승연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승연은 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틈틈이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돕는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복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승연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순 없었지만 그가 여느 엄마와 아내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 번 실패는 좀 했지만 또 실수도 좀 했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굉장한 그 의지와 그 강한 그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요. 1년 또는 2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개발해 가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힘든 시기를 매번 담담하고 꿋꿋하게 이겨낸 이승연. 세상에 얼마나 또 다가오지 않는 선물들이 많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느끼고 살아야지. 태어났으니까. 그가 이번 시련을 또 한 번 극복하고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화 소원으로 명품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배우 엄지원이 건축가 오영욱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는 수많은 스타객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는데요. 블랙 롱스커트와 화이트 셔츠로 멋을 낸 하루 엄마 강혜정. 초미니 원피스로 날씬한 각선미를 뽐낸 쌍둥이 엄마 박은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진짜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정말 다행이고 축하해. 오윤아는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로 하객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또 꽃무늬 스커트로 멋을 낸 이윤미와 남편 주영훈 역시 축하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지연 언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기다리던 그 짝꿍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두 번 스타 셰프 레이먼 킴과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김지우는 축하 인사와 함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같이만 사시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도 네, 행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글쎄요. 축하합니다. 송윤아는 레이스 스커트에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로 세련된 하객 패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엄지원 씨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결혼식 때 부케 받았었거든요. 언니가 정말 지원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예쁘고 행복하게 지원을 지혜로우니까. 송윤아가 본 엄지원의 반쪽, 건축가 오영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닮은 거 같지 않아요? 지원 씨 남자친구 사랑해주는 거 같아요. 이날 설경구는 영화 소원으로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때문에 각각 따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가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원 씨 얼굴만 보고 빨리 백상 가느라고. 영화 박수건달에서 호흡 맞춘 박신양도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또 드라마 3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커플로 호흡을 맞춘 조한선의 축하 또한 이어졌는데요.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엄지원과 함께 하미모의 멤버인 한지혜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셔츠형 원피스로 화사한 모습이었고요. 네. 축하해요, 엄지언니.
가수 김조아는 특별한 축가를 부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 만들었습니다. 목걸이로 포인트를 준 방송인 박경림 역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늘 그렇게 외로워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특히 지원 언니는 애교가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그 오기사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언니 축하해요. 엄지원의 결혼식은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치러졌는데요. 패백은 생략하고 예배 형식으로 경건하게 치렀다는 후문입니다. 정말 경건하고 좋았죠. 그렇죠. 예배 형식으로 진행돼서 그런지 되게 멋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5월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배우 엄지원. 많은 스타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린 만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어요. 사건 이후로 굉장히 처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 일 이후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더 단단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대세 스타가 궁금하다면 놓치지 마세요.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진행됐습니다. 본 시상식에 앞서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제50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 오른 스타들의 선택은 블랙과 롱드레스였습니다.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김아중은 파트너 신동엽과 함께 올블랙 커플룩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김아중의 선택은 체인 장식이 가미된 홀터넥 드레스,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V넥과 뒤태를 노출하는 U라인이 더해져 김아중만의 우아함과 섹시함이 엿보였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녀, 손태영도 레드카펫에 함께했는데요. 손태영은 머메이드 라인의 튜브탑 롱드레스로 아찔한 쇄골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블랙 시폰 드레스 차림의 박지윤은 짙은 아이라인과 볼드한 액세서리로 한껏 멋있는 모습이었고요. 사랑스러운 손키스로 모습을 드러낸 박정아는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블랙 시스루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별에서 온 그대의 OST죠. 마이 데스티니로 TV 부문 OST상을 수상한 예비 신부 린도,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 함께했습니다. 블랙 튜브탑 시스루 드레스의 신보라는 여배우 못지않은 우아함으로, 수상한 그녀로 영화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심은경은 블랙 튜브탑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요. 김지수는 한쪽 어깨를 드러낸 푸른색의 롱드레스로 여전히 변치 않은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백진희는 웨딩드레스를 방불케 하는 순백의 화이트 드레스로 청순함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새 신부 조은지는 블랙 와이드 스커트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더해 시크한 레드카펫 룩을 완성했습니다. 상반기 최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고아라는 어깨 장식이 풍성하게 들어간 머메이드 라인의 화이트 드레스로 발랄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잊지 않았고요. TV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주인공 이보영은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새하얀 드레스로 여신보다 우아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우아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죠. 꽃보다 아름다운 누나 김희애는 시스루 장식의 롱드레스로 세월도 비켜간 미모를 뽐냈습니다.
제50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별에서 온 그녀 전지현이었는데요. TV 부문 대상의 영예를 예감한 듯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오른 전지현. 이날 전지현이 선택한 드레스는 그녀의 사랑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러블리 핑크 컬러의 튜브탑 롱드레스였습니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나풀거리는 전지현의 드레스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드레스는 전 세계 셀러브리티가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오사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카펫을 밟은 남자 스타들의 선택은 하나같이 모두 올 블랙이었는데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전히 대통령 포스를 간직한 남자 손현주에 이어 대세남 정우의 선택 역시 블랙수트였습니다. 같은 블랙수트와 보타이라도 이 남자가 입으면 다르죠. 월드스타로 거듭난 남자 이병헌도 함께했고요.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설경구 또한 블랙수트 차림으로 조원팀과 함께 레드카펫을 장식했습니다. 누나들의 로망, 국민 남동생 여진구는 사랑의 총알을 쏘며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오른팔에 깁스를 한 이정재는 팔 보호대까지 블랙으로 장식해 이마저도 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으로 레드카펫을 울린 김수현. 레드카펫을 찾은 팬들에게 고루 손인사를 전했는데요. TV 부문과 영화 부문에서 고루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한 그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천송이 씨 사랑한다고 밝혀 별에서 온 그대 팬들을 다시 한번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배우로 거듭난 아이돌 스타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영화 변호인으로 천만배우 대열에 합류한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 응답하라 1994의 정대만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타이니지의 도희, 배우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아이돌 2PM의 옥태견을 비롯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투리 연기로 에이핑크의 연기돌 자리를 굳힌 정은지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약 중인 B1A4의 바로,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권유리까지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배우라는 이름으로 레드카펫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던 2014 백상예술대상. 내년에는 또 어떤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장식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가수 혜은이의 남편인 중견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팀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김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김동현이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 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 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아 2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팀은 김동현 씨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2개월 안에 신도림동에서 주상복합 건설 사업의 PF에서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한 뒤 그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동현은 모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신축 분양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건설사의 분양 실적도 저조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후인 2011년에도 김동현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 체납된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채무가 7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빌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기소를 했다는 거죠, 법원에. 법원에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 받으래, 김동현 씨가. 1970년대 연극 배우로 연예계에 입문해 78년 영화 마지막 겨울로 본격 데뷔한 김동현. 그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과 사랑했나봐, 사극 광개토대왕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김동현은 작품 속에서 주로 회장이나 대감 역할을 맡으며 근엄한 이미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작품 속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인 혜은이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보여줘 자상한 남편의 대명사로 꼽혔는데요. 특히 김동현 혜은이 부부는 20년 넘도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유명했었죠. 지난 2011년 이들 부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자선바자회 및 콘서트에 참여하며 선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혜은이 씨가 서울서나 이런 땅 때 소리소문 없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광개토대왕을 찍고 있어서 사실 시간을 도저히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배승락에서 이렇게 따라왔게 됐고. 평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부부이기에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데요. 김동현의 피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기 혐의라니 충격, 방송에서 이미지 좋았는데 어쩌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2년 3월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번 사기 혐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30억 원대의 이태원 자택을 매각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송대관이 올 4월 중순에 담보로 잡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주택을 빚을 갚기 위해 처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송대관이 법원의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였던 저택을 매각 처분하며 회생 담보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행한 것입니다. 송대관이 매각한 이태원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3억 6,122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산이 바로 보여 전망이 좋고 주변은 대사관저가 들어선 고급 주택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대관은 집을 팔아 일부 빚을 갚았으며 남은 빚도 차근히 정리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집 팔아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개발 분양 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200억 원대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요. 송대관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파산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낫다고 판단해 그해 10월 회생 계획안을 허가한 것인데요. 송대관은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며 회생 계획안을 수행한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 역시 송대관이 변제 완료 및 소유권 이전 완료 보고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담보물로 처분하고 변제했다는 취지다라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송대관은 지난 4월에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정말 의문이고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자꾸 제 아내 사업에 자꾸 낑겨 넣어가지고 저를 끌어내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에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았지만 해당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명 송대관 땅 부지 바로 옆에는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 여러 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대가요, 송대관 씨 아내분께서 그 분양한다는 땅이 맞나요? 쟁점은 해당 부지의 개발 여부로 고소인 측은 송대관의 아내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분양 광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죠.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여기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누구든지 허락만 받으면 개발이 가능해요.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허가를 못 받았죠. 이와 관련해 송대관의 아내 이 씨는 지난 2차 공판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울먹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저렇게 법정이 있는 게 내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 공황 상태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1인 시위라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돈을 돌려다오. 안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미는 거예요. 앞에 상상한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그 프레임카드 들고 다니겠는데. 또 송대관 측이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신문 내내 송대관 부부와 증인들 간에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는데요.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 양 씨가 애초 투자 토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1억 원은 양 씨 측에서 갚으라고 한 적 없어 후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가 투자하게끔 바람을 잡았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4월에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 송대관.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4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폭행 사실이 있었나요? 이혼 소송 하실 거예요? 아이돌 그룹 엑소가 크리스의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엑소의 첫 단독 콘서트에는 크리스를 제외한 11명의 멤버만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처음에는 살짝 많이 혼란스럽긴 했는데 일단 이제 무대적인 부분에서 팬분들에게 저희가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연습을 그만큼 더 열심히 했고, 소속사는 콘서트에 앞서 엑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크리스를 제외한 11명의 멤버가 콘서트 무대에 설 것이라고 공지했고, 콘서트 마지막 날 가진 기자회견 역시 11명의 멤버만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엑소 멤버들은 일명 크리스 사태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모두 다 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어요. 저희가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건 이후로 굉장히 처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정말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멤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비온 뒤 땅이 단단히 굳는다고 이번 일 이후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더 단단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멤버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사건과 함께 불거진 각종 루머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还有就让我最感动，就是在出完这件事情以后，我们11个人都继续努力的准备这个舞台，完让在这个1周之内把这些所有改变的路线什么都完美的全都重新练习以后，能够展现这么完美的舞台给大家看，我真的很感动。也希望我们以后继续努力。 엑소M의 리더였던 크리스는 단독 콘서트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5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그룹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리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2007년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으로 발탁됐는데요. 이후 4년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쳐 지난 2012년 엑소M의 리더로 데뷔했습니다. 4개 국어에 능통한 크리스는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12년 만에 탄생한 밀리언셀러 아이돌 엑소에게 데뷔 3년 만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멤버 탈퇴 사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회 공연 추가와 시야 제한석까지 오픈했을 정도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엑소의 첫 단독 콘서트. 저희 멤버들 모두 너무 기다렸고 저희 엑소들의 큰 꿈 콘서트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엑소 멤버들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소속사 막내 엑소의 첫 콘서트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선배들의 격려도 이어졌다고 하죠. 이제 동방신기 윤호윤호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다 한 명씩 바꿔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너무 첫 날에는 너무 흥분하지 말되 이렇게 팬들이랑 재밌게 즐기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공연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나 선배님들의 공연들만 갔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선배님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남달랐고 색다르고 기분도 정말 좋았고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의 칭찬에 힘입어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 무대에 서게 된 엑소. 너무 좋아요. 화이팅! 짜요! 깜바리마스! 이제 본무대 시작되니까 엄청 떨리네요. 화이팅! 오늘 공연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춤으로 콘서트에 포문을 연 엑소는 데뷔곡 마마를 비롯해 중도, 늑대와 미녀, 으르렁 등 히트곡들은 물론 엑소, 러브와 같은 수록곡까지 다양한 곡들로 11명의 매력을 무한 발산했는데요. 또 콘서트 첫날에는 생일을 맞은 리더 수호의 깜짝 생일 파티가 열리기도 했죠. 3일간 총 4만 2천여 관객을 동원한 엑소의 첫 콘서트는 오는 6월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한눈에 지금까지의 순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아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이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26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21일 곧바로 서세원이 서울가정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서세원은 이의 신청에서 서정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이 해당 장소를 찾았지만 건물 주변에 배치된 보안 요원이 접근을 막았는데요.
서세원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서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한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세원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4일 밤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측근 여러 명을 동원해 주변의 시선을 따돌리고 그 사이에 등장한 서세원의 모습을 단독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요. 서세원 씨, 폭행하는 분인가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황급히 조사실로 향한 서세원. 약 3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역시나 카메라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렸습니다. 김선 씨 인정하셨습니까? 김선 씨 폭행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폭행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한 가지 없을까요?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서정희와의 화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서세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요.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세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내 서정희는 지난 22일 오후 극비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는 모습이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폭행 사실이 있었나요? 이혼 소송 하실 거예요? 취재진은 그녀의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서정희 씨 사건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변호사님이랑 통화 좀 가능할까요? 예,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지금 회의가 언제 끝나실지, 끝나시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세원의 폭행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병원 입원설, 집거설 등 여러 가지 소문에 휩싸였던 서정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지인과 함께 안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서정희 씨가 여기 투숙 중이라고 해서 일찍 가시는 분들 아침에 나가시는 여자하고 제일 지난 18일에는 일부 기자들에게 지금은 경황이 없어 힘들지만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향후 행보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정희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나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서정희를 직접 만나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한 취재진. 서정희가 지난 22일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딸 서동주 씨와 친정 식구들이 머물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였는데요. 오전부터 이어진 기다림 끝에 오후 2시 50분경 출국장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서정희를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트 무늬가 들어간 흰색 원피스에 반 스타킹을 신어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서정희. 검은색 머리와 대조되는 흰 피부는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출국에 앞서 짐을 정리하며 비행기 티켓을 꺼냈고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정희 씨 어디 가시는 거죠? 서정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하더니 모자와 선글라스로 황급히 얼굴을 가렸는데요. 폭행 사건에서 입장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이 와중에 어디 가시는 거세요?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폭행 사실이 있었나요?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서정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폭행 사실 맞나요? CCTV 영상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질문에도 서세원 씨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이혼 소송 하실 거예요? 입을 굳게 다물고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측은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세원의 혐의는 서정희를 밀쳐 다치게 한 상해 혐의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특별히 아실 게 없으신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검찰 송치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속에 미국으로 출국한 서정희. 사건을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처럼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갈등의 고리를 끊고 다시 행복한 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파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견 배우 전향자. 검찰 조사 후 전향자의 행적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자취를 감춘 전향자. 잠시 후 결정적 원샷에서 공개됩니다. 유병헌 일가의 비리 관련 구원파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견 배우 전향자 씨의 행방이 다시 모호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던 전향자 씨. 제가요 여기 검찰에 가서 정확한 얘기를 잘 할 거고 은근한 대답을 하고 갈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그녀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없이 자취를 감춘 전향자 씨. 그녀의 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전향자 씨와의 숨바꼭질에 전향자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한 식품 판매 업체를 다시 찾았는데요. 지금 혹시 그 대표님은 나왔어요? 아니요, 못 뺐어요. 안 나오시면 깨졌어요. 평소에 좀 어떠셨는지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침에도 왔다 갔는데 계속 이러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손님도 없고 여기 있는 몇십 명 되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까요? 이들의 반응은 종전보다 다소 거칠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비단 이곳에서만 느낀 것이 아니었는데요. 식품 판매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사라진 전향자 씨의 자동차. 원래 지금 노른자 쇼핑에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그거 대서거든. 여기서 못되게 지금 하려고. 왜냐면 이 우리 말려 들어가가지고 구원파를 해가지고 그 전에 전향자 다닐 때 아침에 왔다가 오후 한 6시 7시 되면 전향자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에 불려가면서부터는 안 와. 전향자 씨의 자동차는 어느새 사라졌고 인근 주민들은 전향자 씨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듯 했습니다. 백화점 마시고 내일부터 전향자 차 아예 못 들어오게 하세요. 못하게 하려니까. 이거 보여야지 주민들 뭐야 나 보고. 이곳에서 별다른 소식을 얻지 못한 저희는 지난 취재 때 만난 교회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구원파 교회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와이스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 지금 안 계세요? 관계자분께서는 지금 교회에 계시지 않고 금수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금수원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전향자 씨를 만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금수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혹시 안에 전향자 씨는 안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혹시 어디 계신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도 전향자 씨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그녀의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조사 이후에 한 번은 집에 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전향자 씨 집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향자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향자 씨 조사 이후에 혹시 댁에 오신 적 없었나요? 신문이 나고 나왔어요. 요새는 안 보이죠. 저희는 계속해서 전향자 씨의 집을 주시했는데요. 그때 전향자 씨의 집에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향자 씨의 집에서 느껴진 인기척. 저희는 그것이 전향자 씨이기를 바랬는데요. 실례하겠습니다. 저 와이스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저 혹시 전향자 씨 지금 댁에 계시나요? 안 계세요? 아, 그러면은 어머님은 지금 계시나요? 어머니 치매는 아무것도 몰라요. 담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전향자 씨는 어디 계시나요?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거 당신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야, 그럼 어머님은 지금 전향자 씨 조사받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자칫하면 98세래요 나이가. 지금 치매가 치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두드리고 하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조사 이후에 댁에 오셨나요? 한 번이라도?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일단 어디 계신지 진짜 모르시고요? 네,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향자 씨는 조사 이후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찰나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전향자 씨 요즘에 집에 안 오셨나요? 그저께 밤에인가? 그저께 밤에 오셨어요? 왔다 갔지. 밤에 몇 시쯤에 왔다 하셨어요?
경찰까지 따라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경찰까지 따라왔다고요? 경찰까지 왔다 그랬는데 나는 차도 못 보고 난 못 봤어요. 그냥 전날 근무하는 사람이 어젯밤에 경찰에.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요? 그렇죠. 그때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은 이후에는 딱 한 번 오신 거예요, 그저께? 전향자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서일까요? 평소에는 이 베란다 또 창문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닫혀 있어요, 다. 그죠? 아내가 안 보이게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며칠을 전향자 씨의 집 앞에서 보냈지만 전향자 씨의 흔적은 무엇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진은 지난 방송에서 만난 교회 관계자와 어렵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향자 씨의 소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해 보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연락을 한 번 정도 닿았었는데 그때 검찰 출두하신 다음에 별다른 게 없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으세요, 사실. 저도 그 후로 통화해본 적은 없고요. 저기 어디 계시는지 금수원에 같이 계신 건 아니시죠? 금수원에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 그럼 어디 따로 계시나 봐요? 집에 머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댁은 저희가 몇 번 찾아가 봤었거든요. 그럼 아마 집에는 안 계시나 봐요. 워낙에 언론 노출이 한번 됐었으니까. 전향자 씨가 엄청난 최측근 뭐 이런 거는 비약 보도고요. 일단 전향자 씨는 말 그대로 연기생활 하시면서 같이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지 보도된 대로 엄청나게 뭐 비자금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관계자분들하고는 연락을 아예 안 하시나 봐요? 한동안 친하신 분들과는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뭐 전향자 씨한테 연락드려서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친한 신도분들께서 근황 묻는 정도 수준이지 뭐 상의를 엄청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역시도 전향자 씨의 소식은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검찰 출두 후 또다시 종적을 감춘 전향자 씨. 그녀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날 꺼도 너라는 감옥에 너 없는 현실이 다 okay 죽을 만큼 힘들어도 I don't care 난 여운이 까먹지 아홉 개 수백 번 날 부셔도 매섭게 몰아치는 너를 봐도 I'm okay 아파도 사랑 앞에 나